오늘은 70세 이후 건강한 삶을 위한 5가지 핵심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을 찾으려 하시죠. 사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들의 꾸준한 실천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수많은 의학 연구와 실제 건강한 시니어들의 경험에서 나온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이 5가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건강 수명은 분명히 연장될 것이고 무엇보다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걷기입니다. 걷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걷기의 진정한 힘을 과소평가하고 계십니다. 매일 20분간의 걷기가 여러분의 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혈당 조절 효과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식사 후 30분 이내에 걷기를 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당뇨병 예방뿐만 아니라 이미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미국 당뇨병 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식후 15분간의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혈당 상승을 3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분은 75세에 당뇨 진단을 받으셨는데 매일 저녁 식사 후 동네 한 바퀴 도는 것을 습관화하신 후 6개월 만에 당화혈색소 수치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했지만 의사 선생님도 걷기의 효과를 높이 평가하셨다고 하더군요. 걷기가 심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놀랍습니다. 규칙적인 걷기는 심장을 강화시키고 혈압을 낮춰줍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20년간 추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 150분 이상 걷는 사람들은 심장질환 발생률이 30% 낮았습니다. 이는 하루 20분 정도의 걷기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양입니다. 뼈 건강 역시 걷기의 중요한 효과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골밀도가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걷기는 이러한 골밀도 감소를 늦춰줍니다. 걷기는 체중을 지탱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뼈에 적절한 자극을 주어 골밀도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후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는데 꾸준한 걷기는 이러한 위험을 줄여주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걷기는 세로토닌과 엔돌핀 분비를 촉진해 우울감을 줄이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자연 속에서 걷는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일본에서는 숲속 걷기를 의미하는 실린요기 의학적 치료법으로 인정받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속도는 평상시 걷는 것보다 약간 빠른 정도가 좋습니다.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면 적당합니다. 너무 빠르면 지속하기 어렵고 너무 느리면 운동 효과가 떨어집니다. 시간대는 식후가 가장 좋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걷기는 소화도 돕고 혈당 조절에도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춰 아침이나 오후에 걸으셔도 무방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실내에서 걷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대형 마트나 백화점, 지하상가 등을 이용하시거나 아파트 복도를 걷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실버 전용 실내 걷기 공간을 제공하는 곳들도 늘어나고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걷기를 시작할 때는 무리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걷기 전후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시면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핵심 습관인 단백질 섭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30세 이후부터 10년마다 근육량이 3에서 8%씩 줄어들며 70세 이후에는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집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단백질 저장고이자 면역력의 기반이며
혈당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은 곧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필수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일반 성인의 경우 체중 1kg당 0.8g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하지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체중 1kg당 1.0에서 1.2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60에서 72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는 달걀로 치면 약 10개, 두부로는 300g 정도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물론 한 가지 음식으로만 섭취할 필요는 없고 다양한 단백질 식품을 골고루 드시면 됩니다. 동물성 단백질로는 생선, 닭고기, 달걀, 유제품 등이 좋습니다. 특히 생선은 양질의 단백질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해 심장 건강과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을 주 2에서 3회 드시기를 권합니다. 식물성 단백질로는 두부, 콩류,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두부는 소화가 잘 되고 칼슘도 풍부해 시니어에게 특히 좋은 단백질원입니다. 콩류 중에서는 검은콩, 강낭콩, 렌틸콩 등을 추천드리며 견과류는 아몬드, 호두, 땅콩 등을 적당량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단백질 섭취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것보다는 하루 세 끼 골고루 나눠서 드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이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각 끼니마다 20에서 25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또한 단백질과 함께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단백질의 이용률이 높아집니다. 이는 탄수화물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아미노산의 근육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미, 통밀빵, 고구마 같은 복합 탄수화물과 함께 단백질을 드시기를 권합니다. 수분 섭취도 단백질 대사에 중요합니다. 단백질을 분해할 때 생기는 노폐물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실 때는 물 섭취량도 함께 늘리셔야 합니다. 조리법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백질 식품을 부드럽게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선은 찌거나 굽는 것이 좋고 고기는 오래 삶아서 부드럽게 만들거나 갈아서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습관인 뇌 건강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뇌는 사용하면 할수록 좋아지는 신기한 기관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신경 연결이 계속 만들어질 수 있으며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꾸준한 뇌 자극을 통해 인지 능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치매는 많은 시니어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뇌 활동을 통해 치매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치매 발생률이 40% 낮았습니다. 뇌를 자극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독서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책을 읽을 때 우리 뇌는 글자를 인식하고 의미를 파악하고 상상하고 기억하는 복합적인 과정을 거칩니다. 이러한 과정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켜 인지능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독서가 어려우신 분들은 신문을 읽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매일 신문을 읽으며 세상 돌아가는 일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뇌에 좋은 자극이 됩니다. 또한 읽은 내용을 가족이나 친구들과 이야기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퍼즐 맞추기도 훌륭한 뇌 운동입니다. 직소 퍼즐, 십자말풀이, 스도쿠 등은 모두 논리적 사고와 기억력을 요구하는 활동들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뇌의 전두엽과 해마를 자극해 인지능력 저하를 막아줍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은 뇌에 강력한 자극을 줍니다.
실제로 평생학습을 하는 사람들의 뇌는 더 젊게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손을 사용하는 활동도 뇌 건강에 좋습니다. 뜨개질, 서예, 그림 그리기, 원예 등은 모두 정교한 손 움직임을 요구하는데 이는 뇌의 운동 영역을 자극합니다. 손은 뇌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손을 많이 사용할수록 뇌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사회적 활동 역시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복합적인 인지 과정을 요구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적절한 반응을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가족, 특히 손자, 손녀들과의 대화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손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놀이를 하는 것은 즐거움을 주면서도 뇌에 좋은 자극이 됩니다. 세대 간의 소통은 서로 다른 관점을 이해하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접하게 해주어 뇌의 유연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음악 활동도 뇌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음악을 들을 때나 연주할 때 우리 뇌는 복합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청각, 기억, 감정, 운동 등 다양한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되어 뇌 전체가 자극을 받습니다. 악기를 연주하지 못하더라도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따라 부르거나 박수를 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기 쓰기도 추천드리는 활동 중 하나입니다. 하루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글로 표현하는 것은 기억력과 표현력을 동시에 기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과거의 일기를 다시 읽어보는 것도 기억을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습관으로 수분과 수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몸의 기본적인 생리 기능과 직결되어 있으면서도 나이가 들면서 종종 소홀히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먼저 수분 섭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수분 비율은 점차 감소합니다. 젊은 성인의 경우 체중의 60에서 70%가 수분이지만 65세 이후에는 50에서 55%로 줄어듭니다. 또한 갈증을 느끼는 능력도 둔해져서 탈수가 일어나고 있어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탈수는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혈액이 끈적해져 순환이 나빠지고 신장 기능이 저하되며 변비가 생기기 쉽습니다. 또한 뇌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어 집중력 저하나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많은 물을 마셔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체중 1kg당 30에서 35ml의 수분 섭취가 권장됩니다. 체중이 6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1.8에서 2.1리터, 즉 8에서 9컵 정도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하지만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는 시니어의 경우 갈증을 기준으로 물을 마시면 늦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상 후, 식사 전후, 운동 전후, 취침 전 등 일정한 시간에 물을 마시도록 습관화하세요. 물의 종류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생수가 가장 기본이지만 때로는 이온 음료나 차류를 통해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나 차는 이뇨 작용을 할 수 있으므로 과도하게 마시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음식을 통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과일과 채소에는 많은 수분이 들어있어 자연스럽게 수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수박, 오이, 토마토, 상추 등은 수분 함량이 특히 높은 식품들입니다. 이제 수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면 패턴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깊은 잠이 줄어들고 자주 깨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있어도 충분한 수면은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수면은 우리 몸의 회복과 재생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또한 뇌에서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수면 부족은 다양한 건강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면역력 저하로 인한 감염 위험 증가,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
우울증과 불안감 증가, 인지 기능 저하 등이 그 예입니다. 시니어에게 권장되는 수면 시간은 하루 7에서 8시간입니다. 하지만 개인차가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적정 수면 시간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에서 깨었을 때 개운함을 느끼고 낮 시간에 과도한 졸음을 느끼지 않는다면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수면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수면 스케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려고 노력하세요. 주말이나 휴일에도 가능한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 환경도 수면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적절한 온도, 조용한 환경, 어둠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침실 온도는 18에서 20도 정도가 적당하며 소음이 있다면 귀마개나 차음 커튼을 활용해 보세요.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므로 암막 커튼을 사용하거나 안대를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취침 전 루틴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하기, 가벼운 독서, 명상, 스트레칭이 좋습니다. 카페인과 알코올은 수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에는 피하시고 알코올은 잠들기 3-4시간 전에는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도한 저녁 식사도 소화로 인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취침 2-3시간 전까지는 식사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습관인 정기검진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말이 있듯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시니어에게 특히 중요한 검사 항목들이 있습니다. 혈압 측정은 가장 기본적인 검사로 고혈압은 심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 인자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용 혈압계를 구비해서 매일 일정한 시간에 혈압을 재고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 검사도 중요합니다. 당뇨병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콜레스테롤 검사를 통해 심혈관 질환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암 검진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경 부암 등 연령과 성별에 따른 국가 암검진 프로그램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조기 발견 시 완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정기적인 검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골밀도 검사는 특히 여성에게 중요합니다. 폐경 후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할 수 있어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남성도 70세 이후에는 골밀도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과 검진과 청력 검사도 중요합니다. 시력과 청력의 저하는 일상생활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으며 사고의 위험도 증가시킵니다.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등은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한 질환들입니다. 치과 검진도 잊지 마세요. 치아 건강은 전신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치주 질환은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 등과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6개월마다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받고 올바른 양치질과 구강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검진 결과를 잘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간의 변화에 따른 수치 변화를 추적할 수 있어 건강 상태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다른 병원을 방문할 때 과거 검진 결과를 제시하면 더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약물 관리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상호작용을 주의해야 하며 복용법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약물 복용 일지를 작성하거나 약물 정리함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긍정적인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체 건강만큼이나 정신 건강도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고 면역력이 더 높으며 심혈관 질환 위험도 낮다고 합니다. 또한 긍정적인 사람들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려는 동기도 더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기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맛있는 식사, 따뜻한 햇살, 가족의 안부, 전화 등 일상 속의 소소한 기쁨들을 발견하고 감사해야 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감을 느끼는 것도 중요합니다.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책 한 장 읽기, 친구에게 안부 인사하기, 화분에 물 주기 같은 작은 목표들을 세우고 하나씩 달성해 나가는 것만으로도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는 좋은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취미, 새로운 친구 만들기, 새로운 장소 방문 등 자신만의 작은 모험을 계획해 보세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것도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노인복지관이나 평생학습원, 종교단체, 자원봉사 활동 등을 통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나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족, 친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웃음도 잊지 마세요. 웃음은 최고의 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웃음은 엔돌핀 분비를 촉진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재미있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거나 유머러스한 책을 읽거나 가족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하루에 몇 번이라도 크게 웃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지 마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신을 탓하기보다는 격려하고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세요. 지금까지 70세 이후 건강한 삶을 위한 5가지 핵심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20분 걷기, 충분한 단백질 섭취, 뇌를 자극하는 활동, 적절한 수분과 수면, 그리고 정기검진과 긍정적인 마음가짐. 이 5가지는 모두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들의 힘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건강 수명은 분명히 연장될 것이고 더욱 활기차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듯이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오늘 20분 걸어보고, 오늘 단백질 한 가지 더 드셔보고, 오늘 책 한 페이지라도 읽어보세요.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가 진정한 나이를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속에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공감이 되었거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저도 그 마음에 진심으로 답하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 마음에 남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언제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